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청하신 대로 소방시설 등 점검 관리 매뉴얼 제1장 11절, 바로 그 한론 소화 설비 부분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걸 통째로 외우셔야 한다고 하셨죠? 내용이 적진 않던데 암기하시기 좋게 핵심만 딱딱 뽑아서 머릿속에 착착 정리되도록 한번 같이 가보시죠. 네, 맞습니다. 그 한론 설비가 예전엔 정말 많이 썼는데 요즘은 환경 규제 때문에 신규 설치는 거의 없지만 기존 설비 관리가 중요해졌죠. 그래서 이 매뉴얼 내용을 토대로 정말 시험에 자주 나오거나 점검할 때 꼭 알아야 하는 그 핵심들 위주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암기 중요하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한론이 도대체 어떻게 불을 끄는지 그 핵심 원리요. 소화 효과 이거부터 확실히 잡고 가야겠죠?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들 하던데요. 네, 정확합니다. 한론의 가장 주된 소화 효과는 바로 화학적 억제, 다른 말로는 부촉매 효과라고도 하죠. 이게 정말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매뉴얼에도 잘 나와 있지만 그 한론가스 안에 있는 할로겐 원소들 있잖아요. FCl, BrI. 얘네들이 불이 막 활활 타게 하는 그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중간 물질. 어려운 말로 활성 라디칼이라고 하는데 이걸 딱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쇄 반응 자체를 딱 끊어 버리는 거죠. 뭐랄까 불이 계속 이어지도록 던져주는 불쏘시개를 중간에서 확 낚아채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쉬울까요? 아하, 연쇄 반응 차단, 화학적인 효과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산소를 막아서 끄는 그 질식 효과가 주된 게 아니라는 점. 이걸 꼭 기억해야겠네요. 그럼 그 원소들 소화력 순소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네, 그것도 중요 포인트입니다. IBCLF 이 순서대로 소화력이 강해요. 요오드가 가장 세고 불소가 가장 약하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약재 할론 130L, 1211, 2402 이 세 가지 이름은 그냥 입에 붙도록 외워두셔야 합니다. 그 숫자들이 사실 화학식을 나타내는 약속인데 뭐 CF3BR, CF2CLBR 이런 것까지 지금 다 외우긴 좀 그렇고 근데 1301이랑 1211은 상온에서 기체고 2402는 액체라는 거 이 정도는 구분해 두시면 좋습니다. ISBCLF 순서, 그리고 한론 1301, 1211, 2402. 네, 오케이. 그럼 이 약재들을 실제로 어떻게 저장하는지 그 방식도 암기 포인트겠군요. 맞습니다. 매뉴얼 보시면 저장 방식이 크게 두 가지로 나오죠. 첫 번째가 축압식. 이건 소화약재랑 압력을 높여주는 질소 같은 가압가스를 그냥 하나의 용기에 같이 넣어두는 방식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온에서 기체인 한론 1301이나 1211 얘네들한테 주로 쓰는 방식이죠. 이미 압력이 차 있으니까 밸브만 열면 바로 쫙 나갈 수 있게끔요. 한 용기에 약재랑 가압가스를 같이 넣는 거. 그게 축압식. 네, 그럼 다른 건요? 두 번째는 가압식입니다. 이건 약재가 들어있는 용기 따로, 그리고 이제 압력을 가해주는 가스, 보통 질소나 이산화탄소를 쓰는데 그 가스가 든 용기를 별도로 두는 방식이에요. 주로 상온에서 액체 상태인 한론 2402에 이걸 쓰죠. 액체니까 그냥은 잘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별도의 가압용 가스가 확 밀어줘야 하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약재가 기체냐 액체냐에 따라 저장 방식이 달라지는 거네요. 기체 1301, 1211는 축압식, 액체 2402는 가압식.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저장된 약재를 실제로 뿌리는 방출 방식은 또 어떤 종류가 있나요? 매뉴얼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오죠. 전역 방출. 이건 이름 그대로 방호구역 전체 공간에 약재를 그냥 다 뿌려버리는 거예요. 제일 흔하죠. 그리고 국소 방출. 이건 화재 위험이 있는 특정 설비나 어떤 특정 구역에만 집중적으로 뿌리는 방식이고요. 마지막으로 호스릴 방식은 우리 소화전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 직접 호스를 쭉 끌고 가서 수동으로 뿌리는 방식입니다. 전역, 국소, 호스릴 이렇게 세 가지예요. 전역, 국소, 호스릴. 네, 알겠습니다. 이걸 작동시키는 기동 방식도 자동이랑 수동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죠. 화재 감지기가 불났다 하고 알아서 작동시키는 자동식이 있고요. 사람이 직접 수동 조작함에 있는 버튼 같은 걸 눌러서 작동시키는 수동식이 있습니다. 매뉴얼에는 이 두 방식 모두 다 동력원에 따라서 뭐 전기식, 가스압력식, 기계식 이렇게 더 세분화할 수 있다고 나와 있긴 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슬슬 머리가 아파오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 약재양 계산 공식이요. 매뉴얼에 W 이퀄 VS 곱하기 C 100씩 이렇게 나와 있던데 이거 어떻게 외우죠? 특히 그 알파벳 기호들이 좀 헷갈리더라고요. 이 공식
네, 이건 전역 방출 방식에서 필요한 약제북의 W랩 구하는 정말 핵심 공식이니까 이건 뭐 눈에 익숙해지도록 자주 보셔야 합니다. 각 기호의 의미를 좀 이미지처럼 연결해 보세요. W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하는 값, 필요한 약제의 무게, weight라고 생각하시고요. 단위는 킬로그램이죠. V는 약제를 뿌려야 할 공간의 부피, 볼륨, 세제곱미터고요. S는 그 약제 1kg이 차지하는 부피, 이걸 비체적 스페시픽 볼륨이라고 하는데 단위는 m세제곱킬로그램입니다. 이게 온도에 따라 값이 좀 달라져요.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가 팽창하니까 S값도 커지겠죠. 마지막으로 C는 우리가 이 공간에 만들고 싶은 약제의 최종 농도, concentration입니다. 퍼센트 단위고요. W는 무게, V는 공간 부피, S는 1kg당 부피, 비체적, C는 목표 농도? 네. 공식을 그냥 외우기보다 각 기호가 뭘 의미하는지 자꾸 생각하면서 써봐야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요. 설치 기준 중에서 이 숫자는 꼭 기억해라 하는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방출 시간이에요. 한론 약제는 계산에서 나온 그 필요한 양을 10초 이내에 다 방출해야 합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불이 더 커지기 전에 그리고 한론 자체가 고온에서 분해되면 오히려 유독가스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뿌려서 효과를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10초 기억하세요. 그리고 약제가 골고루 퍼지도록 분사해도 위치 잘 잡는 거랑 문이나 창문 같은 개구부는 약제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불나면 자동으로 탁 닫히는 장치, 즉 자동 폐쇄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10초 이내 방출. 네, 이것도 핵심 숫자네요. 자, 그럼 오늘 내용 암기하기 쉽게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첫째, 한론의 주소화 효과는 뭐다? 화학적 억제, 부촉매, 연쇄 반응 차단. 둘째, 저장 방식은 추갑식, 기체 약제, 한 통에와 가압식, 액체 약제, 가압용기 따로. 셋째, 뿌리는 방식은 전역, 국소, 호스릴. 넷째, 제일 중요했던 계산 공식. W는 VSC, 100-C. W, 무게는 V, 공간 부피, S, 1kg 부피, 곱하기 농도, 100- 농도. 각 기호 의미 꼭 기억하고요. 다섯째, 방출 시간은 10초 이내로 신속하게. 이렇게 뼈대를 딱 잡아놓으면 세부 내용을 붙여나가기 훨씬 수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핵심 원리들을 딱 기둥으로 삼으시고 매뉴얼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처럼 붙여나가시면 훨씬 효과적으로 암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몬트리올 의정서 이런 것 때문에 신규 설치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하지만 그래도 아직 사용 중인 기존 설비들이 많으니까요. 점검이나 관리를 위해서는 이 내용들을 정확히 아는 게 여전히 중요하죠.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던져드릴게요. 매뉴얼을 보면 한론 1301이 다른 121, 2402보다 독성이 상대적으로 좀 낮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과거에 이런 환경 교제가 생기기 전에 사람들이 건물 용도에 따라 어떤 장소에 좀 더 한론 1301 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소화 효과도 중요하지만 사람 있는 공간에서의 안전성 문제, 이 사이에서 어떤 고민들이 있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는 것도 내용을 기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